자, 이번 영상은 그 지수 파트를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교감을 따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운영을 할게요. 뭐 수업 시간처럼 자세하게 못하지만 핵심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꼭 듣고 수업에 임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지수. 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설명해야 되냐면 x의 n제곱이 a다, 이걸 먼저 얘기할 건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곱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x제곱이 a라는 얘기를 하지. 자, 이때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x를 av 제곱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제곱 말고 세제곱도 있을 수 있고 네제곱도 있을 수 있고 오제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이 8이다 라고 하면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실수인 것은 2. 이때 8의 세제곱분 중에서 실수인 것은 2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세제곱분에서 2가 되는 친구가 궁금했다 이거야. 그럼 지금까지 배운 숫자로는 x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거기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런 x를 a의 n제곱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용어가 제일 중요하지. x를 a의 n제곱분,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x라고 한다. 오케이? 이런 것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실근의 개수. 근데 실근의 개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정의가 있는데,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함수와 x축 사이의 교점. 자, 이걸 우리가 실근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자, 무슨 얘기 해볼게. 지금 내가 요 n 자리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을 건데, 그 숫자 중에서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다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짝수를 집어넣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대다수의 형태가 y축 대칭을 이루면서 진행을 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대표적인 거죠. 근데 2차 함수뿐만 아니고 4차 함수, 6차 함수 같은 경우도 요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 외에는 이 함수의 형태는 동일하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x n제곱을 a라고 표기를 했지만 사실상 저 친구는 y는 x n제곱과 y는 a라고 하는 두 함수 사이의 관계거든. 그러면 y는 x n제곱의 친구는 이미 그려놨고, y는 a라는 친구는 x축과 평행한 친구인데, a가 양수일 때는 위에서 두 개에서만 나고 a가 0일 때는 한 개에서만 나며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교점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실근이 두 개라는 거고 한 개라는 거고 실근이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n이 짝수일 때에는 a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반면에 n이 홀수일 때에는 그래프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이지만
그 이후의 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렇게 이루는 친구가 될 겁니다.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인 친구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 친구하고 y는 a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이게 a가 0보다 크건 0이건 0보다 작건 a가 어떤 수든지 관계없이 홀수 함수에서는 항상 교점이 한 개, 즉 실근이 한 개라는 거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차이점은 홀수 같은 경우는 a가 누구든 간에 실근의 개수가 늘 한 개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짝수 같은 경우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볼게요. 아직 x의 n제곱의 a라고 돼 있어. 어떤 수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우리는 그러한 수를 a의 n제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며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나눠서 우리가 교점을 하는데 짝수일 때에는 a가 양수라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홀수일 때에는 a가 누구든 간에 항상 실근의 개수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실근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n이 짝수일 때에는 우리가 n제곱해서 a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n제곱근 a.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n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작게, 위천자 쓰듯이 작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쓴 녀석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홀수 같은 경우는 뭐 a가 양수이든 간에 음수이든 간에 항상 표기는 이렇게만 써요. 여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n제곱은 a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이거는 다른 거야. a가 양수일 때고 a가 음수일 때이기 때문에 두 개의 형태는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겁니다. 이거는 a가 2라고 치면은 n제곱은 2인 거고 a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n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서로 다른 거야. 오케이? 다음.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건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에서 근은 총 3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 2라고. 다만 나머지 2개는 뭐야? 허근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제 고등상에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면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 걸 0이라고 하는데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 친구는 허근을 써서 마이너스 1 뿔만 2, 3 i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3개라는 거야. 근의 개수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x n제곱은 a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근의 개수는 n개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실근이 몇 개 있는지를 따지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음 두 번째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미 얘기는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죠. 그 지수 법칙을 고등학교에서 쓰겠다라는 건데 그 전에 거듭제곱 근 이제 n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그 1-2라고 하는 곳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당연히 a가 여기서 0보다 크다라고 쓸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n제곱분 a 자체를 내가 n제곱 했을 때
오케이? 자, 이랬을 때는 얘네 둘이 약분된다 생각하고 안에 있는 친구가 고스란히 나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m제곱분 안에 n제곱분 a가 들어있는 경우. 자, 이럴 때에는 요 두 녀석을 곱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m 곱하기 n에다가 제곱분 a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3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은 수를 곱했지만 지금 내가 서로 다른 수를 곱했을 때, 자, 이거는 밖에 있는 이 친구가 요 a 안쪽으로 들어와서 n 제곱근 a의 m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구하신다 이겁니다. 다음, 만약에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라고 한다면 똑같은 n 제곱근이기 때문에 내가 n 제곱근 안에서 두 녀석을 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우리의 b도 이렇게 커야겠죠. 이런 진수 조건 안에서. 다음 5번. 곱하기를 했으면 뭐도 해야 돼? 나누기도 해야죠. n제곱근 b 분의 n제곱근 a라고 쓴다면 n제곱근 안에서 b분의 a를 써주시는 겁니다. 된 여기까지. 또 내가 안 한 게 있을까요? 6번 하나 합시다. 6번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수학 모양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거예요. n제곱분 a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해. 근데 필요에 의해서 내가 문제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의 형태나 이 부분의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때 내가 여기다가 p라는 친구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p를 곱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놈 결국 n제곱분 a의 m제곱과 같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보다 서로 같은 친구를 양쪽에 곱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따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따 문제풀이 때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 이거 지우고. 그러면 이 파트 이름 자체가 지수야. 그죠? 그러면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중학교에서 이미 지수는 다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지수 법칙도 이미 문제에서 풀어봤어요, 우리가. 근데 고등학교에서 왜 이걸 또 하느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지수는 그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였다는 얘기야. 그동안에는 그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자연수만 가능했던 건데, 지금부터는 자연수뿐만 아니고 정수, 유리수, 뭐 실수까지 그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연수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연수 말고는 첫 번째. 그러면 내가 정수 범위로 확장을 시켜보려고 해. 확장을. 자, 그럼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수 범위일 때나 정수 범위 같은 경우는 밑이 0만 아니면 모두 가능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수 범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a의 0제곱. 자, 이 0제곱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 0제곱은 1이에요. 자, 왜 1인지를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쓴다 하자. 밑이 동일할 때에는 나누기를 한다? 그럼 지수끼리 뺀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a 4-4가 되니까 a의 빵제곱이지. 근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친구는 역수가 되어서 a 4제곱분의 a 4제곱을 합친 결과 1 나오지. 그러니까 a의 0제곱은 결국 1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a의 0제곱이라고 칭할 수 없으니까
이 얘기는 뺀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였었나? A 0제곱은 1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자, 정수화는 모두 있다. 0도 있지만 음의 정수도 있다. 그럼 음의 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의 지수를 바라봤을 때에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앞으로는 음의 지수가 나왔을 때에는 그 친구를 역수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이 친구는 분명히 나누기를 곱하기 바꾸어서 A의 5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약분한 결과는 분명히 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나누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고 배우거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A의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이 지수 표현에 마이너스 1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에서는 마이너스 1가 지수에 들어가는 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그 교과서에서도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이거는 A5-3제곱분의 1이에요 라고 써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는요 음의 정수도 우리는 가능해서 음의 지수가 나왔을 때에는 A-2제곱이 앞으로는 역수 표현하는 거다라고 바꿔주시는 거야. 역수 표현. 여기서 말하는 역수 표현이 마이너스 1을 2분의 1 A 제곱 분의 1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오케이? 연습해볼게요. 만약에 뭐 A에 마이너스 3제곱이다 라고 하면 A 세제곱에다가 분의 1이야. A 3분의 1제곱이 아니에요. A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수고 정수 같은 경우 뭐 자연수나 정수 같은 경우는 밑이 0이 아니기만 하면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유리수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분수 지수 쓰고 싶다라는 거야. n분의 1 지수 자리에 n분의 1이라는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바로 요 겉제곱근의 핵심이야. 뭐냐면 이 친구는 n제곱근 a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n제곱근 a라는 게 a의 n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n제곱근 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a의 n분의 1제곱인데 여기다가 내가 n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너희 둘을 곱하기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곱하기 했을 때 결과는 1제곱이니까 오호 a가 되는 게 맞는군.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분수지수에 의해서 해결되는 친구들이야. 인정? 그렇기 때문에 자, 유리수 같은 경우는 분수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다음에 뭐 실수, 뭐 무리수 있는데 무리수 같은 경우도 된다라고 그냥 당연한 사실이라서 이 무리수에서 크게 뭐 우리가 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아까 음의 지수하고 분수 지수만 좀 독특하니까 이 정도만 좀 알고 놓고 무리수도 가능하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다만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지수에 표현되어 있을 때는 그 지수 법칙을 쓰고 싶어서 지수 법칙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둘 같은 경우는 밑이 0보다 커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왜 이러냐? 만약에 밑이 마이너스 2라고 쳐볼게. A가 마이너스 2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홀수를 집어넣지 않고 짝수를 집어넣을 거야. 짝수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고 허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수 같은 경우는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이 0보다 클 때만 가능해요. 그런 얘기야.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이고,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개념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유형 문제를 통해서 그 유형 안에서 새로운 또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내 문제 풀 때 쓰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한 연습장에다 한 대여섯 번 쓰시면서 곱씹어 보세요. 눈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를 풀어볼 건데 페이지 8페이지에서 36번 문제를 볼게요. 36번을 보시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기억을 보시면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풀마 3이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거야.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정의상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27이래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보시면 이제 뭐 실수인 것은 뿔마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죠. 3을 세제곱했을 때 27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돼서 안 돼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다음 니은 루트 4의 세제곱근 다시 얘기해서 이게 세제곱근이다 그런 얘기지. 이것도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2라는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실수인 것은 없다?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돼?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지. 여기가 홀수일 때에는 이 자리가 0보다 크건 0이건 0보다 작건 상관없이 항상 실수는 한 개라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없다는 틀린 거죠. 무조건 한 개의 존재예요. 오케이? 다음 디귿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자, 16의 4제곱근. 자, 이거는 어떤 수를 4제곱했더니 16이 된다. 뭐 그러한 식으로 2의 4제곱과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있으니까 그 실수 2개 맞네요. 다음 리을 루트 81 9죠? 9의 4제곱근은 4개이다. 자, 볼게요. 그동안에 뺀 모모근 중 실수인 것은 자, 실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라면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그냥 9의 4제곱근은 끝난 거야. 그 무슨 얘기다? 실수와 허수를 모두 설명한다는 얘기야. 이때 4제곱근은 4개이다. 맞죠? 이건 무슨 얘기야? 어떤 수를 4제곱해서 9가 됐다는 거니까 그 4개 수는 총 4개가 되는 거지. 물론 거기에서 실수는 2개 이런 거지.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다음에 4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1번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4가 뭐 2인가. 자, 이거는 똑같은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요 안쪽에서 2 곱하기 4를 하거라 이런 이거든. 2 곱하기 4는 8이죠. 세제곱근 안에 2의 세제곱 같네. 같으니까 뭐라고 쓴다? 2만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아니면 분수지수를 좀 이용을 하시면 기존의 2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3분의 1제곱을 하는 거라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전히 2가 된다. 이런 얘기. 다음 2번을 볼게요. 세제곱근 안에 2 곱하기 세제곱근 64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2가 되는 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세제곱근 안에서 2 곱하기 이게 분수지수가 된다면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볼게. 세제곱근 2의 6제곱. 아까 거듭제곱권 6번째에서 무슨 얘기냐?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약분할 수 있다. 혹은 똑같은 수를 곱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3으로 약분해 주면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세제곱분 안에서 앞에 2에다가 요게 2의 제곱만 남게 되는 거야. 분수지수로 따진다면은 3분의 6이기 때문에 2의 3분의 6제곱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맞죠? 같은 얘기죠? 이 2의 세제곱이니까 아까 1번에 설명했던 대로 2가 되어야 정상이죠. 그러면은 이 번째 2번 맞는 거지. 그럼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은 세제곱은 8 분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똑같이 세제곱분이기 때문에 내 이 친구를 세제곱분으로 묶을 수 있는 거고, 이 안쪽에서 8분의 마이너스 27인데 그것도 2분의 마이너스 3 전체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해서 남아있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다. 다음에 4번. 4번을 보시면은 세제곱분 5 곱하기 루트 5분의 1 요게 녀석제곱 곱하기 5가 되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건데, 자 이건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이 이제 5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 친구를 분수 지수로 쓰게 됐을 때는 3분의 1 제곱이고 루트 5분의 1 제곱분 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음의 지수의 독해가 역수 표현이 됐죠? 요게 이제 2분의 1 제곱인데 역수 표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음의 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5의 2분의 1 제곱 분의 1 역수 표현. 오케이? 그걸 거꾸로 쓴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체의 6제곱을 하겠대요. 6제곱을 하겠대요. 요렇게.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따라서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제곱은 얘 곱하기니까 두 개를 더하죠? 그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음의 지수의 독해는 역수 5분의 1이지. 근데 문제에서 오라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다음에 44번. 이거 할까요? 자, 44번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분의 대조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수에서, 지수 파트에서 내가 대조관계를 비교한다. 원래 우리가 그동안의 대조관계는 빼어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해봤던 문제였다면, 지수에서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어디를 공통으로 만들어주냐,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볼게요. A 같은 경우가 루트 안에 또 다른 루트를 집어넣은 상태고, B의 경우가 세제곱분 3이고, C의 경우가 루트의 세제곱분 10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 아까 거듭제곱분에 의하면 2 곱하기 2. 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 자,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것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x의 제곱이 2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 맞죠? 이거는 어떤 거냐? 제곱근 2가 생략된 거야. 많이 쓰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라서 4제곱근 5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요거 세제곱근이니까 그냥 건드지 않고, 얘 같은 경우도 앞에 아무것도 없죠? 2 곱하기 3, 6. 그래서 6제곱분 1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콜. 다음. 그러면 무엇을 갖게? 지수를 공통으로. 지수를 공통으로 한다는 것은, 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수 지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얘도
3분의 1제곱이고 6분의 1제곱이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갖게 만들어 줄 거냐면 분수 지수로 만들기 전에 요 자리를 갖게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어떻게? 4, 3, 6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12야. 그래서 A도 12제곱분 얼마로 만들 거고 B도 12제곱분 얼마로 만들 거고 C도 12제곱분 얼마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내가 여기 4를 필요에 의해서 12로 만들고 싶으니까 곱하기 4 해야지. 그럼 안에 있는 친구도 원래 기존에 1이 생략되어 있었는데 그 1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여기 5에 세제곱을 쓰겠다 그런 얘기고, 얘도 지금 3이니까 곱하기 4를 통해서 12 만들어야지. 그럼 이게 얼마? 3의 4제곱. 6은 곱하기 1에서 10의 제곱 10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수가 통일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노란 색깔의 크기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거 125고 81이고 100이기 때문에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디를 통일시켜야 하는가를 명확히 좀 보세요. 됐습니다. 다음 48번. 자, 48번을 보시면 5분의 27 이 녀석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25분의 27 이 녀석 전체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다가 2분의 3제곱.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가장 먼저 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니들을 곱할 수 있다 이거야. 곱했을 때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만 나왔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 2분의 1제곱이고 얘도 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잖아. 뭔가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 다시야. 무턱대고 모든 것을 다 열거해서 푸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충분하게 거듭제곱분의 성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셨을 때 125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1제곱이 남는 거지. 근데 여기 2분의 1제곱이 있고 여기도 2분의 1제곱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는 친구를 여기에 곱하는 거지. 그럼 음의 지수는 역수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변화 없는 거죠. 역수 표현을 여기에 가져가셔가지고 27분의 125에다가 여기에 2분의 1제곱을 쓰는 거야. 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 했던 친구가 얘네들의 위치를 바꾼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거듭제곱분의 성질에 대해서 똑같이 2분의 1제곱이면 묶을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 그런 거 없었는데요? 있었어. 이거예요. 이거 n분의 1제곱, n분의 1제곱. 그거를 딱 묶어서 한 번에 쓸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5분의 27 곱하기 27분의 125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시고 5의 제곱 같죠? 5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 하니까 약분 결과 5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문제의 정답은 그냥 5예요. 됐습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열거해서 푸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오케이?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거듭제곱의 성질을 좀 명확하게 좀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유형 5번, 56번 볼게요. 56번을 보시면 제곱분, 4제곱분 A 곱하기 제곱분 A, 제곱분 A, 제곱분 A 이런 상황이다. 자, 근데 A는 0보다 크다 이러면 써있네요. 이렇게 쓴 이유는 유리수 범위에 있는 지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밑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지수 법칙을 쓸 거거든요. 됐습니다. 이건 뭐 정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보자.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어떻게 푸는지 좀 정확히 보세요. 첫 번째는 2 곱하기 4 8 제곱분 A죠. 근데 여기가 하나 제곱근이 하나 존재하지? 얘는 그러면 루트 A인 거야. 근데 얘는 제곱근이 하나, 두 개 걸치지? 그러니까 4제곱분 A 되는 거고 끝에 있는 친구는 제곱근이 하나, 둘, 3개 걸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8제곱분 A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곱하는 거예요? 밑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밑에서 지수끼리 더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8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거죠. 그러면 5랑 3이니까 8 A의 8분의 8제곱은 결국 1 A 1제곱 그냥 A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두 개로 곱해서 푸는 거지만 얘는 나누어서 푸셔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그냥 4번이네요. 다음 볼게. 그 다음에 60번 5의 8제곱이 A고 8의 6제곱이 B다. 이때 200의 10제곱을 A, B로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을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지수의 범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것 뿐이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 있지. 구하고자 하는 친구의 소인수를 좀 내가 보거든. 200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100이 4 곱하기 25지. 거기에 곱하기 2를 더한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게 200일 거예요. 거기에 내가 10제곱을 하겠다는 건 결국은 2의 30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 다시 얘기해서 소인수가 2와 5라는 거군.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보는 거지. 그럼 나한테 준 힌트는 뭔데? 봤더니 5의 8제곱이 있고 8의 6제곱 B라고 하네. 아이, 그럼 이렇게 보자. 문제가 이런 거 아니겠어? 너를 A, B의 대안식으로 바꿔달라면서. 그지?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한번 여기에서 5의 8제곱이 A라고 하던데 내가 양쪽에다가 똑같이 8분의 1제곱을 한다면, 오케이? 똑같은 8분의 1제곱을 했기 때문에 등호는 여전히 성립할 거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좌변에 있는 친구는 5가 될 것이고 우변에 있는 친구는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네. 그럼 이제 5 대신에 A 8분의 1제곱을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 같은 경우도 2의 세제곱을, 그러니까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2의 세제곱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6제곱을 해가지고 2의 18제곱, 그거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이걸 결국 바꾸고자 하는 거지. 그지? 그럼 2의 30제곱 풀래? 2의 3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의 10제곱이었잖아. 이거 8이거든요. 굳이 내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8의 6제곱이 B라고 했을 때 양변에 6분의 1제곱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결과가 좌변은 8 나오고 우변은 B의 6분의 1제곱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바꾸랬어? 2의 세제곱에 10제곱이잖아. 8의 10제곱. 그 8 대신에 B의 6분의 1제곱을 갖다
같다,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5 대신에 A의 8분의 1제곱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런 다음에 얼마? 20절. 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 뭐 대문자, 알파벳 순서상 A 먼저 할게요. 8분의 20이니까 4로 넘었을 때 2분의 5지. A의 2분의 5제곱. 다음 B는 3분의 5제곱. 따라서 정답은 A의 2분의 5제곱, B의 3분의 5제곱. 다시야. 결국은 문제에서 이러할 때 이거를 A, B에 대한식 바꿔주세요. 그럼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만큼은 이제 우리가 소인수가 2나 5가 나왔지만 필요에 의해서 굳이 내가 바꾸지 않더라도 오케이?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서 바꾸시면 돼요. 모양을 바꿨어요. 여기 지금 소인수고 얘는 뭐 소인수는 아니지만 얘는 항상 바꿨죠. 그럼 그 친구를 대신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따라서 뭐 60번의 정답은 2분의 5, 3분의 5, 4번이 정답이네요. 다음에 64번 가보시죠. 원래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지금 살짝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의아니게 이게 마이크 없이 수업하는 거 좀 올릴 겁니다. 이번 것만 좀 이해를 해줘요. 64번 볼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문제에서 보시면은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2분의 1제곱 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지수에서는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 정의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죄다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해서 문제를 풀다거나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거야. 결국은 고동상이 중요하다는 거지. 인정?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어떤 사실이냐면 A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있어. 내 이 친구를 제곱했더니 A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니까 가능하지? B의 2분의 1제곱이 제곱을 했을 때 B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두 개가 합차 공식이거든.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거 B겠죠? 뒤에 거 제곱을 해서 A 마이너스 B가 나왔고 뒤에 A 플러스 B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지. 끝이야.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68번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루트 5이다. 자, 이럴 때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좀 구해봐. 뭐 이런 거거든. 뭐 웬만하면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1제곱 자체가 내 눈에 거슬려.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 자체를 X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음의 지수는 뭐한다? 역수 표현.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자체가 루트 5다 풀어놓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겠어? 아,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세제곱 이걸 구하라는 거군. 이거지. 오케이? 그럼 봐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대놓고 내가 여기다 뭐 하는 거야? 세제곱하는 거야. 첫 번째 대놓고 세제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제곱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에다가 이 친구는 뭐 3
요게 이제 여기서는 5 루트 5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요러면 되니까 요게 필요가 없네. 이항을 해야죠. 그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은 5 루트 5에서 이 친구 넘길 때 똑똑하게 마이너스 3 묶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되고 얘가 이제 루트 5였잖아 문제에서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5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라는 것은 2 루트 5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두 번째 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내가 세제곱 자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곱셈 공식의 번역에 의해서 같은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뭐 다 전개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네가 5 루트 5 마이너스 3 루트 5이 2 루트 5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죠? 결국 중요한 것보다 치환이 중요한 거다. 물론 치환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지. 좋습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 꽤나 많이 나와요, 이 파트. 다음 72번. 그래서 여기 지수는요, 여기까지 봤을 때 언뜻 보면 그냥 계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개념이야. 앞에 있는 개념, 그 성질들 명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한 다음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 여기 파트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72번. a dx 제곱이 10이야. 그랬을 때 a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x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내가 이제 음의 지수 표현은 역수 쳐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a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분의 1 a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분의 1 이거거든. 그럼 이제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걸 뭐 통분해가지고 번분수로 문제를 풀려고 해. 근데 이건 비단 이 파트뿐만 아니고 어느 파트는 간에 항상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을 때에는 분모 분자에 그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수를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푸는 거지. 무슨 말이냐? 이 파트가 아니지만 1 플러스 2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이 겹칩시다. 이걸 통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큐에 없애려면 너랑 너의 최소 공부의 수인 4를 분모 분자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도 곱하기 4를 하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4를 해서 분배 때리면 4 더하기 2분의 8 마이너스 1 그럼 얼마? 6분의 7 이렇게 빨리 푸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은 문자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하겠다 그런 얘기야. 인정? 자 그러면 야가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의 2x제곱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죠? 11 빼기 11분의 9 이렇게 됐습니다. 번분수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더 풀면 이제 끝나겠네요. 오케이? 76번을 볼게. 두양수 AB에 대해서 AB가 8이고 AX제곱은 BY제곱과 같고 그게 16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양수구나. 근데 문제에서 A, B가 8이고 A의 X제곱은 B의 Y제곱과 동일하고 그게 16이래요. 그랬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 양수라고 하는 표현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x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건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선 요 밑에 들어가는 친구는 0보다 커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양수라고 쓴 것 뿐입니다. 오케이? 정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도당체 A, B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x분의 1과 y분의 1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내가 이러한 모양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x와 y 값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a의 x제곱이 16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b의 y제곱이라는 게 역시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랑 비슷하게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하겠다 이거죠. 얘도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a는 16의 x분의 1제곱이고 b는 16의 y분의 1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봐봐, 밑이 동일하지. 밑이 동일할 때에는 두 개를 곱하기를 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기를 한다 이거야. 더했을 때는 누가 나와? 내가 알고 싶은 모양이 나와. 오케이? 근데 여기 왜 처음 봐요? 좌변의 곱도 보시면은 a랑 b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a를 곱했을 때 16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오호, ab가 누구냐면 8이었거든. 이게 8이거든. 그래서 16이라는 거 2 4제곱 2의 4제곱에다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8 2의 3제곱 그럼 네가 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우리 등식을 써서 얘가 4분의 3이다 라고 쓰라는 거야. 요게 됐습니다. 자 다음과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80번 문제 볼게요. 글자 A를 어떤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큰 글자 A를 만들고 확대한 A를 같은 비율로 확대 복사하여 더 큰 글자 A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5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처음 원본의 글자 크기의 2배가 되었다. 8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4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의 2의 n분의 n배일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당체 처음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A라고 쓸게요. 일정한 비율로 확대한다라고 하죠. 그 일정한 비율 뭔지 모르겠어요. X라고 할게. 모르면 위에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절대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 위에서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하였더니 5회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자 5회째라는 건 내가 1회째 이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거야. 1회째라는 것은 A의 X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5회째라는 건 얼마야? X제곱입니다. X를 한 번 곱한 게 1회째야. 5회째라고 하는 것은 x를 5번 곱했겠죠. 자, 이것은 처음 원본의 2배였다. 처음 원본의 2배였다. 다시 얘기해서 x의 5제곱이 2다. 이런 얘기. 자, 5제곱해서 2 되는 거 우리 잘 모르죠. 내가 오늘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 거야. 수학은 모양 싸움입니다. 다음에 8회째의 복사본의 크기가 8회째의 복사본의 크기가 4회째 복사본 크기의 4회째 복사본의 크기의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2의 n분의 n제곱이잖아. 그럼 뭐 a 날려. a 날리죠. 4제곱 약분 때리면은 x 4제곱
이게 이제 K죠? 근데 다시 가볼게.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건 양쪽에다 5분의 1제곱을 해서 2의 5분의 1제곱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한다? 4제곱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의 5분의 4제곱. 그게 지금 뭐다? 그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n분의 n제곱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면 n 더하기 n 값을 구하라. n 더하기 n 값은 9다. 이렇게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RPM 지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매우 자세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고생하셨고 꼭 개념부터 복습하시고 문제 푸세요.